자, 9번 문제예요. 표는 갑북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딱 봐도 전형적인 사회문화의 자료 분석 유형 문제고요. 저희 수능 이번 2015학년도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실제 이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문제의 유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 번쯤 연습을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밑에 있는 보기 선지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자료 분석 유형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쯤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빈곤율에 대한 문제는 2013년 국가직에서 이미 자료 분석 문제의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카페에도 질문 답변 게시판에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부터 볼게요. 보통 이런 문제 볼 때는 제가 전제 조건을 반드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전체 가구가 도시가구와 농촌가구로 구성이 되고요. 구성비가 1대1이래요. 그럼 도시가구의 숫자와 농촌가구의 숫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도 동일하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료가 뭐가 나왔냐면 연도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도시가구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나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절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의 가구 비율이고요. 상대 빈곤율은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가구 비율로 구할 수 있죠. 중위 소득은 아시는 것처럼 얘는 평균 소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평균 소득은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소득을 평균 소득이라고 얘기한다면,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50등에 위치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자체를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균 소득하고는 좀 다른 개념.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은 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로 구해진다 보실 수 있죠. 문제 내에선 지금 전체 가구와 도시 가구의 빈곤율만 나와 있기 때문에 농촌 가구의 빈곤율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농촌 가구의 빈곤율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농촌 가구와 도시 가구의 빈곤율 더한 다음에 둘 나누기 2 하면은요, 이게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에다 내용을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 농촌에 각각 2010년과 11년에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촌의 2010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을 제가 A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2분의 현재 도시가구 4.5 더하기 A,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7.5 돼야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얘를 양쪽 곱해서 15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A에 들어가는 숫자는 얼마가 된다? 10.5가 되고요. 같은 방식대로 만약에 풀어주시게 된다면은요, 8 더하기 X 나누기 2가 1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 빈곤율 12. 자, 4 더하기 X 나누기 2가 8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12 될 거고요. 그 다음 9 더하기 X 나누기 2가 12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5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여기 자료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각각 2010년과 11년에 농촌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두 지역의 구성비가 1대1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 계산 자체를 꼭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면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셔도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기억이죠? 자, 2010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자, 지금 2010년에 절대적 빈곤율을 보시게 되면 빈곤율이 7.5예요. 다시 얘기해서 2010년 이 나라 현재 만약에 100%의 인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7.5%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은요, 지금 7.5를 반드시 넘어갈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가장 완전히 평등한 상태가 어떤 거냐면요, 전체 국민의 1%가 전체 가구의 1%가 전체 소득의 1%를 차지하는 게 가장 평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 가구의 2%가 전체 소득의 2%, 전체 가구의 3%가 전체 소득의 3%.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가구 비율과 소득 비율이 동일하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현재 빈곤이 발생했어요. 절대 빈곤율도 상대 빈곤율도 측정이 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7.5%가 전체 소득의 7.5%보다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현재 너무 많은 소득을 차지한다는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전체 가구 소득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7.5 미만이 된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이에요. 2011년 농촌의 절대적 빈곤율이 얼마냐면 12%고요. 상대적 빈곤율이 얼마냐면 15%예요.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 15% 안에 절대적 빈곤 그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12%가 포함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절대적 빈곤이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에 포함되는 사람이 전체의 3%의 가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절대적 빈곤 12%는 반드시 상대적 빈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디귿이에요. 2010년이요. 도시는요. 현재 절대적 빈곤율은 줄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이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요. 소득 불평등이 좀 더 강화됐고요. 농촌은 오히려 절대 빈곤율이 10.5에서 12로 상대 빈곤이 12에서 15로 더 크게 늘어난 것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불평등이 완화된다. 요거는 말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X죠. 자, 2010년과 달리 2011년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다시 얘기해서 절대 빈곤 가구는 아니면서 상대 빈곤에 속하는 애들, 상대 빈곤, 그죠?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 수를 물어봤으니까. 자, 볼게요. 현재 도시 볼게요. 도시의 절대 빈곤율이 4.5예요. 상대 빈곤이 8.0이죠. 그러면은 절대 빈곤이 아닌데 상대적 빈곤에만 속하는 애들이 전체 가구의 3.5. 여기는 지금 4.0이었어요. 9.0이죠. 지금 두 개 해서요. 현재 5%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 빈곤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2010년과 달리 2011년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요들이 현재 절대 빈곤 가구의 2배 이상이다? 아니에요. 여기선 절대 빈곤 가구보다 오히려 좀 작고요. 여기는 절대 빈곤 가구보다 조금 더 크긴 하지만 4%에서 5%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이라고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정답 되는 건 몇 번 되는 거냐면 현재 기역, 니은 1번이고요. 문제에서 지금 보시는 요 기역선지나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요. 정답의 OX 유무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요거 절대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 7.5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문제에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파트 약하신 분들은 저희 자료 분석 특강 보시게 되면 무료 특강이죠. 공단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자료 분석 특강에 빈곤율 지표에 대한 것들을 실어놨으니까요. 그 지표들을 보면서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어주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앞에 올라왔던 문제들이 좀 쉬운 문제여서요.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